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건 이름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고려 태조 왕건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청두무역관장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왕건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임금왕자의 세울건자. 왕건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고려 태조의 무덤이 여기 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들춰보았더니 놀랍게도 고려 태조 왕건과 이름도 똑같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왕건이 총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 왕건보다 30살 정도 많은데요. 5대 십국 중에 하나인 전촉의 황제가 왕건입니다. 이 왕건은 사실 어려서 품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걸 이렇게 잘 훔쳤어요. 잘 훔쳤고 소금을 밀매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왕 시절에 아마 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8번째 아들이어가지고 도적 왕팔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오제이 왕빠 이렇게 불렀던데 듣기 싫은 이름이죠. 어쨌건 왕건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거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군벌이었던 진종권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면서 하국관리가 됐고 진종권이 거느린 8개 부대 중에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대 이름을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개 도가 있었는데 그 도의 두령, 그래서 도두라고 그랬는데요. 이 왕건은 그때 도두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 희종이 촉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희종이 진종권에게 어가를 호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절도사였던 진종권이 어가를 호위합니다. 근데 실제 진종권이 직접 호위한 건 아니고요. 이 8명의 도두들이 황제 어가를 모시고 한 거죠. 거기서 왕건은 희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난이 제압되고 나서, 즉 장안을 수복하고 나서 희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장안에 돌아와서 희종이 금군, 신책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우리로 치면 황궁수비대, 즉 황제를 호위하는 그러한 부대의 책임자로 왕건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그때부터 제후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절도사나 군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의 판세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중영이라는 절도사가 또 난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희종이 어쩔 수 없이 또 피난을 갑니다. 그때 희종을 호위했던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던 희종이 너무 피로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왕건의 무릎을 비고 잔 것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황제가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동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황제가 추우실까봐 부하를 시켜서 따뜻한 모피로 황제를 덮게 합니다. 황제가 깨고 나서 감격을 했죠. 야, 이 녀석이 정말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이 왕건을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관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왕건을 지지하는 파와 왕건을 반대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파가 득세하면서 왕건은 사천 벽지에 한 주의 자사로, 절도사도 아니고 절도사 밑에 있는 자사로, 지금으로 치면 군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데로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왕건은 야심만만한 사람이어서 쫓겨난 게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전화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안에 있으면 세력을 펼칠 수가 없는데 지방에 갔기 때문에 본인의 부하들을 데리고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도를 하나하나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성도까지 점령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절도사라는 지위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전충이 당을 없애고 본인이 대량 제국을 세우고는 왕건한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왕의 지위를 줄 테니까 나한테 머리 숙여라. 왜냐면 주전충은 그 당시에 총나라까지 가서 왕건을
공략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동북 쪽에 이국융이라는 맹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장안을 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건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에 충성하는 자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황제를 폐위하고 황제 자리에 올라가느냐?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본인이 독립을 선언하고 총나라를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이 왕건은 72세까지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총명을 잃고 또 아들들과의 분란을 겪으면서 이 말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왕건의 무덤이 성도에 있게 된 이유는 왕건이 촉이란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왕건과 중국의 왕건, 이름도 똑같고요. 또 걸어온 길 보면 한 사람은 태조, 즉 왕이 됐고 한 사람은 황제가 됐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 묘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왕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인물을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